네. 1970년대, 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처럼 폭행과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불황인 수용시설,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 4곳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부르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형제복지원이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형제복지원은 이제 부산에 있는 불황인 수용시설인데요. 불황인이라고 하면 과거의 용어고 요즘은 노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불황인, 노숙인 같은 경우는 더럽다, 보기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폈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리 보기 불편하고 또 더러운 뭐 그런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강제 수용하려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수용해가지고 격리하면서 인권 침해가 있던 사건,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네, 이게 보통 복지원인데 앞에 이 복지원에 그 이름을 형제를 붙인 거죠. 그렇죠. 빠른 복지인데 이제 복지가 네.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4군데의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을 이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네네.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전국에 있는 불황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4군데를 이제 한꺼번에 조사를 했었고요. 네. 서울, 대구, 충남, 경기에 있는 4군데 시설이었습니다. 서울은 시립갱성원, 대구는 시립희망원이고 충남은 천성원, 경기는 성현이었습니다. 위원님,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국의 불황인 수용시설은 한 80년대 기준으로는 27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중에 지금 4군데를 조사를 하신 거군요? 예, 그중에서 신청을 하신 그 분들이 이제 4군데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불황인 수용시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4군데를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이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노숙인 시설로 바뀌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수용 이런 게 아니라 네. 노숙인들이 사회에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 스스로 이제 복귀하는 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이제 바뀐 거죠. 지금은 네. 이제 복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황인 수용 시설은 지금은 현재는 없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성격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네. 불황인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자활 사업을 지원한다는 조직으로 복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워낙 그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다른 시설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형제복지원과 그런데 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형제복지원이 맨 처음에 그것도 이제 묵혀 있다가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게 1987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네. 검찰 수사까지 받아줬고요. 이제 그때 다른 시설들이 동시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이제 많은 시설에서 입소하신 분들이 외쳤는데 네. 그게 제때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하하.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형제복지원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87년도에 그때 천성원,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천성원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네.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시민당이 현장에 가가지고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시설에서 아예 정문을 막고 네.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동참했던 기자들 행하고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조사가 안 됐고 그 사건이 계속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이제 실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니까 7년 만에 이제 종합적인 조사가 된 겁니다. 예, 조사를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막는 바람에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시에? 87년도에 그때만 조사가 됐으면 제대로 좀 충분하게 조사가 됐을 텐데 뒤늦게나마 지금 저희 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래서 4군데 수용시설에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차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냥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시킨 거에 그치지 않고 네. 그분의 이제 노동력을 이제 무상으로 이용한 네. 사례가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된 거고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 개발 사업을 이제 처음에 60년대 했을 때 누군가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그 노동력을 시설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 사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주로 어떤데 그 노동력이 투입됐습니까? 이분들의? 과거에 이분들 이외에 과거에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서선 지역에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 그때가 있었고 여러 군데가 또 자금도 있었고 그렇게 동원됐다는 흔적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발견한 네 군데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네. 서울은 60년대 새서울 건설단이라는 게 조례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뭐 하냐면은 교량, 그러니까 한강대교나 마포대교 누군가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서울시립 갱생원의 수용자들을 동원했던 것이 나왔고요. 네. 교량 건설에 동원됐었고 그리고 수해 복구 옛날에는 한강이 이제 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수해 복구할 때 누군가 동원돼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이런 수용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제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된 거죠. 예, 당시에 이제 건설이나 토건의 토목 기술을 감안하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사업 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이제 보상을 해주면 괜찮겠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서 건설단의 운영 규정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수용됐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이 동원이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현재 이제 각종 교량이라든지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리 교량이건 또는 길이건 이걸 하면은 뭔가 노동이 투입이 되면은 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규정 자체가 무상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부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주면 되겠지만은 저희가 진술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대다수의 어떤 그 당시에 수용되신 분들이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치되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익을 다른 사람들이 챙겼다는 뜻인데 누가 챙긴 겁니까? 원래 이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임금이 누군가가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교량이라든지 수해복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 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정부가 그 수용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 책임의 하나로 이제 일부러 이제 들게 된 겁니다. 그 여성 수용자들도 좀 많았습니까? 예, 여성 수용자들도 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적긴 한데 이분들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여성 수용자들 경우에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네. 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환경이 아마 잘 안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친권 포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로 거의 강제로 입양시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이거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사건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여성 수용자들이 혹시라도 해외 입양과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이제 출산은 임신한 상태로 이제 입소하겠죠. 입소한 다음에 출산 당일이라든지 하루 만에 이제 입양 알선기관, 동방아동복지회라든지 홀타아동복지회 같은 입양 알선기관으로 이제 넘겨진 그런 이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출산 하루 만에? 예, 그거는 이제 결국 처음부터 이제 일단 입양 알선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설에서 아동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선진국이라고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해외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친모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다면야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모가 이게 시설에서 이제 쓴 건데 친모가 친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임 이런 문구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설에서 이제 친권 포기를 이제 일정 부분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요해서 아기를 이제 해외 입양을 시켰다면 혹시 말이죠. 그러면서 돈을 챙긴 그 복지원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요번에 조사한 4개 시설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고요. 아,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해외병 사건도 이제 별도 사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 중에 있긴 한데 예. 현재 요번에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4개 시설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 시설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그 네. 형제복지원 사건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사망자가 그냥 이렇게 매장된 이런 것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제 기억이 맞습니까? 그때 이제 2가지 이제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매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도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은 의료기관에 이제 해부용 시신으로 교부가 됐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하하, 예. 이번에는 그 해부용 시설로 교부됐다는 자료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통 이 시신 해부용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뭐 이를테면 평생 그 의료계에서 헌신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우리 후학들의 그 해부용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네네.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신이 뭔가 이 돈거래의 대상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동거에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자진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많으면 좋은데 그게 참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즘도 얼마 전에도 이제 카데바 그 해부용 시신 네. 그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서류를 보면은 요번에 발견한 자료는 충남 천성원인데 네. 거기에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네. 대거 이제 전달되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예. 다만 그때 돈이 이제 오갔느냐 여기까지 음. 자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 예. 안정적인 공급처, 그러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해부용 시설이 되게 필요한데 네. 그 안정적인 공급처를 하나로 지금 이런 어떤 수용 시설의 어떤 종사자들이 그때 활용이 됐다라는 자료까지는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 조사의 끝이 아니라 더 좀 심층적인 조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인 수용시설 한 27개 중에서 4군데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불황인 수용시설 이외에도 마동시설, 뭐 장애인시설,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면한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인권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용시설 이 수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까? 다양한 경로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네. 수용시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워낙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조례나 법률로 해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놓고요. 네. 그런 경우가 일단은 많았는데 서서히 이제 민간 사회복지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고, 그리고 충남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이 설립된 그런 사회복지법입니다. 네. 아까 전국적으로 20여 군데의 이 수용시설이 운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전부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라도 이 수용시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기관이 운영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정부 지원, 맞으면 예산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자 숫자를 부풀린다든지 또는 사망했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계속 받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 편법과 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런 수용시설에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직접 예산 지원한다든지 아니 민간 같은 경우에서 국가는 이제 돈만 지원하는 걸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종결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런 분들을 그리고 자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단속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눈에 보기 불편하니까 이제 단속을 하고 격리시키는 위주로 갔는데 그 업무를 이제 경찰이라든지 행정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행정 공무원에 의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수용됐다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단속의 근거를 보면은 뭐 남루한 의고 방탕, 단순 대회 이런 식으로 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강제로 수용한 게 문제고요.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실적 위주로 이제 좀 진행됐던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수용자 돌려막기입니까? 수용자 돌려막기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수용자가 일정 부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요번에 없다, 좀 몇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 거는 시설 같은 경우가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보기 위해 가지고 네 군데를 한꺼번에 조사했던 거고요. 역시나 이제 말로만 듣던 수용자 돌려막기, A 수용시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몇 명을 보내달라, 몇 명 보낸다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외국에 있는 시설 같은 그 수용자가 갑자기 인천으로 간다든지 뭐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아니면은 시설에서 탈주를 했는데 또 잡혀가지고 다시 또 인지송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 시설에 이제 끌려가게 되면은 이제 평생 시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수용 시설 한 군데 평균 수용자들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500명 내외가 이제 보통 이제 어지간한 보통 이제 전국의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이름이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같은 경우는 과밀 수용. 그러니까 최대는 한 2,000명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뭐 수만 명의 수용인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수만 명 쪽으로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용 인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시설에 수용됐던 분들이 나도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 나도 이렇게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해 사례,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거나 또는 배상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명칭이 진실규명위원회처럼 진실만 당시 사실관계만 밝히고요. 뭐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피해 배상이라든지 피해자 구제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당시의 진실을 이제 정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각자 이제 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로 해가지고 구제를 받는 절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 진실만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규명된 진실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결정을 받으면은 피해자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 소송으로 이 불황자 수용 시설에 수용됐던 분들 중에 뭐 지금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개인 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라도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이 피해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이제 국가에 대한 공고를 하는데 네. 이번에 공고에서도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구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라는 네. 공고안을 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구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수용시설의 관계자들 있잖아요. 다 만나서 조사를 이제 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법인 같은 경우가 네. 운영 법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구형이나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민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건 심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똑같이 이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이게 상설 기구가 아니잖아요. 예, 내년도 5월 달까지 조사 기간 만료입니다. 예, 1년 연장해서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올해 5월인데 1년 연장해서 내년도 5월 달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1년도 안 남은 좀 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년 5월이면은 이제 뭐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건들 조사 중인 사건들 다 마무리는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참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저희도 막 마판이니까 막 속도를 내긴 하는데 이런 쉽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이었습니다.